자, 어제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한테 너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네? 배신감을 느꼈어요. 일단 첫 번째, 김남국이가 재산이 15억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무려 코인만 60억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냐, 그동안 돈 없다고 징징댔던 게 김남국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연애 비법까지 올라가면서 후원금 거두려고 계좌번호까지 게재했던 게 바로 김남국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김남국이에요. 더 나아가서 김남국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모은 거라 그랬습니다. 나 이때 아이스크림 사줄 뻔했잖아, 친구 여러분. 네? 저 김남국 의원실에다가 제가 아이스크림 보낼 뻔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것뿐입니까? 김남국이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 보세요. 자기는 맨날 라면만 먹는다 그랬습니다. 맨날 라면만. 아, 가슴 아파. 맨날 라면만. 심지어 식당에 가가지고 까르보나라가 뭔지 모른대요, 친구 여러분. 까르보나라가. 자, 김남국 까르보나라 처음 들어봤답니다. 이게 김남국이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게 김남국. 저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김남국은 호주랑 오스트리아도 잘 모르고 이모랑 이모 교수도 잘 모르고 심지어 맨날 라면만 먹고 까르보나라도 모르는구나. 심지어는 뭡니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아껴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다. 기득권도 이런 기득권이 없다라는 게 지금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김남국이 지금 샀다라는 코인이 뭐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친구 여러분. 위믹스. 자, 그런데 실제 이 코인은요, 작년에 퇴출이 돼서 실제 투자자들이 수천억대 피해를 입었던 코인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수천억의 피해를 입는 가운데 김남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와 관련돼서 60억 원치나 갖고 있었고 이것을 매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김남국이 코인을 매도한 시기를 보면요, 참 대단해요. 이렇게 투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실제 보시면 위믹스는 회계 처리 의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결정까지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김남국이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처리할 때가 언제냐? 잘 보세요. 바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입니다.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 김남국이 이 위믹스 코인을 전량 인출을 했는데 그때가 어딥니까? 바로 위믹스 코인이 회계 처리 의혹이 슬슬 터져 나올 시기였습니다. 즉, 이 코인이 점점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코인이 점점 망해가고 있을 때 그 시기에 김남국이는 뭐 한 거예요? 이 코인을 전량을 인출했던 것입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라면도 맨날 먹어, 아이스크림도 아껴서 사 먹어, 아주 그냥 별의별 소리를 다 했던 거죠. 별의별 소리를.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겁니다. 우리 많은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이 수억 원대의 코인을 살 수가 있었을까? 1, 2억도 아니고 무려 60억 원치인데, 이 60억 원치의 코인을 도대체 김남국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자, 지금 김남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가지고 코인을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규모와 행방을 안 밝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말하기로는 지금 이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가상화폐 투자 원금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팔아다가 판 돈으로 코인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적 들어가 줘야죠. 추적을 들어가 줘야죠. 자, 이런 것도 손상대 TV가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김남국의 재산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주식 판 돈으로 코인을 샀는지 안 샀는지 지금부터 자료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실제 김남국의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친구 여러분. 2021년부터 2023년, 즉 김남국이 60억 원치의 코인을 보유할 그 시기에 김남국의 재산 내역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김남국이가 무려 9억 4천이만 원에 뭐 하는 겁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억 4천여만 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김남국 말로는 이 주식을 팔아다가 코인을 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빵원이 됐더라고요. 진짜 9억 4천여만 원의 뭡니까? 이 주식이 사라지고 진짜 2022년에는 빵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다가 너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야, 어떻게 1년 만에 예금이 10억 가까이가 늘어날 수가 있죠? 친구 여러분, 김남국이 사업하나? 김남국이 로또 맞았나? 어떻게 예금, 즉 현금입니다. 예금이라고 하면 자, 현금이 무려 10억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단 1년 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증권이 뭐 하는 겁니까? 코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예금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김남국은 지금 증권, 주식을 가지고 코인을 샀다고 했는데 막상 김남국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요. 네? 9억 4천만 원치의 주식을 예금으로,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서 예금으로 갖다 놓으면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너무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뭘 들여봤냐? 이걸 직접 들여봤습니다. 2022년 김남국의 재산신고 내역. 제가 이걸 들여다봤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김남국이 실제 아까 보신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뭐 했다라는 겁니까?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전량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보유 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등이라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금이에요. 예금. 아니, 보세요. 김남국이 예금이 늘어남에 있어서 보유 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라고 돼 있습니다. 급여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뭡니까? 아, 김남국이 주식 팔아다가 현금화 시켜서 뭡니까? 통장에 넣어놨구나. 라는 게 김남국의 재산 내역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김남국 의원실에서 만든 겁니다. 네? 김남국 의원실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실에서 2022년 김남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을 다 전량 매도했고 그 매도한 금액을 지금 이렇게 예금으로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친구 여러분? 10억 원어치라는 거예요. 금액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김남국은 이 돈을 어디다 넣어놨냐? 여기 넣는 겁니다. 농협은행. 네? 농협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농협은행에다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남국한테. 자, 지금 김남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상화폐 투자 원금은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은 곧 죽어도 내가 주식 팔아다가 가상화폐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남국한테. 그러면 이 현금은 어떻게 해요? 이거 궁금해. 10억은 어디서 났어, 현금이? 현금 어디서 났어요, 10억? 네? 공직자기 때문에 현금 거래 내역 다 까야 됩니다. 10억 어디서 났어요? 주식 팔아서 10억 늘어난 게 아니라며. 주식 판 거는 코인 샀다면서요. 그러면 현금 10억은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분명히 뭡니까? 본인이 썼잖아요. 뭐라고? 보유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라고요. 보유주식 급여 뭡니까? 매도 금액 및 급여라고.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은 어떤 식으로 해명해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주식을 사서 코인으로 말하면 예금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지금
주식을 팔아서 예금에 넣었어도 코인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에 대해서 김남국은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해명을 해도 말이 안 만든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이 뭡니까? 구입자금 출처에 대해서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제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김남국의 해명이 지금 꼬이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왜? 현금 때문에. 현금. 네. 이 현금. 1년 사이에 1억 가까이 늘어난 이 현금 때문에 김남국은 뭐 하는 겁니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자, 친구 여러분. 요 정도까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셨죠? 요 정도까지. 자, 그런데 어제 더 깜짝 놀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소식이냐? 실제 김남국의 이 코인 거래를 관련돼서 FIU가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FIU가. 자, 우리 FIU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대장동 김만배의 돈 거래에서 들어봤어요. 이게 이상거래라는 거예요, 지금요. 심지어 FIU가 수사기관에다가 김남국 코인을 통보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FIU가 수사기관에 괜히 통보 안 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고 이상거래의 뭡니까? 정황이 포착되면 그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실제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실제 금융기관은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등으로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FIU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금융기관이 그냥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자금이 어디서 났냐? 도대체 자금이 어디서 났길래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당사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제 금융기관이 김남국한테 어떤 돈으로 이 코인을 샀냐라고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걸 김남국이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한 내용이 FIU에 들어갔는데 FIU는 지금 뭐 했다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상거래라고 포착을 하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통보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뭔가 김남국의 해명과는 맞지 않는 말이죠. 김남국은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샀다고 했는데 실제 FIU가 들여다볼 때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상거래가 있다라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수사기관에 통보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와 관련돼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저는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김남국의 해명을 보더라도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더 나아가 FIU가 이상거래로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통보까지 한 마당이라면 이 돈이 뭐 하는 겁니까? 뭔가 좀 구린내가 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구린내가.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겁니다. 뭔가 안 맞아. 그럼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난 걸까? 이 돈이. 자, 그래서 제가 딱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 김여경의 측근, 배소연. 부동산 80억 미스터리. 배소연이 어떻게 8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김남국도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코인을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는 생각. 과연 국회의원들 중에서 공직자들 중에서 코인을 김남국만 갖고 있었을까? 김남국만 갖고 있었을까? 혹시 이분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든다라는 것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주식 거래를 했던 분인데,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회의원, 코인과 관련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김남국이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 해명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조사와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저는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친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퍼즐 좀 맞춰지시나요? 퍼즐 좀 맞춰지시나요? 김남국의 해명이 꼬이고 있다라는 것, 김남국의 해명이 모순된다라는 것,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퍼즐 좀 맞춰봤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거죠. 더 문제는 바로 뭡니까? 김남국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60억 코인 김남국 2년 전에 코인세 유예법을 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코인과 관련돼서도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 세금을 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유예시킨 겁니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자, 그래가지고 실제 뭐 했습니까? 이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바로 노웅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 발의가 들어간 게 바로 김남국이라는 거예요. 자, 김남국은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조만간에 코인에 세금 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가 이 법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1년간은 유예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코인을 전액 매각시켰던 거예요. 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되고 그 이후에 김남국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60억 원어치 코인을 전량 매도를 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뭡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원래 저 법안이 아니었다라면 김남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코인을 뭡니까? 전량 인출할 수 있었고 그 법안을 마련한 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김남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야 말대로 배지 달고 있는 법사위원이라는 김남국의 지위를 이용한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 개딸들. 투자 성공 사례, 현금화 잘했길 바랍니다. 우리 개딸 여러분들은 좀 뭘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개딸 여러분들, 이거 현금화 시켰으면요. 김남국이 감옥 들어가야 돼요. 네? 김남국 감옥 들어가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공직자 윤리법이라고 있어요. 재산신고에는 재산신고. 네? 재산신고. 즉, 김남국이 이 코인을 현금화를 시켰더라면 재산신고 내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김남국의 재산신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신고 보면 60억 원어치가 움직인 게 없어요. 60억 원어치가.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김남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인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지금 김남국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돈으로 샀는지, 더 나아가 이 코인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규모와 행방에 대해서 전혀 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지금 이 코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금화 시킨 건지 아니면 코인 그대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한 건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해야 될 말이 있죠. 남국이 통장 까라. 네, 김남국 뭡니까? 내역서 다 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김남국을 향해서 하는 목소리고 그게 김남국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얘기 했었냐? 이런 얘기 했어요. 금융범죄 징역 80년을 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이재명이.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지금 FIU가 안 그래도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아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깔할 때 까야 된다. 네, 빨리 김남국은 이 코인 60억 원어치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인출하지 않았습니까? 현금화 시켰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김남국은 공개하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오늘 주말입니다, 친구 여러분.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